어제 잘했어. 어제 그림 돌아왔냐? 돌아왔어? 한 40분 걸렸냐? 그만 물어 그만. 아 10시 출발한 거 아니지? 자 아까 미안해 나 번호 다시 한번 1212번. 네. 자 1,5 여기가 n 네, 그 다음에 일단 보니까는 이 AC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13이래요. 그럼 AC의 길이를 일단 구해줘야겠어, 그렇지? A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고요? 네. C라는 점은 0, n 콤마 0이니까 AC의 길이는 루트 X좌표끼리 빼니까 n-1의 제곱, Y좌표끼리 빼니까 5의 제곱, 그게 얼마라는 거야? 13. 13이란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n-1의 제곱은 이게 13이 169고요. 25가 넘어가면 25가 넘어가는 거니까 144가 돼요. 그럼 n-1은 12가 되거나 n-1은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이때 n은 13인 거고 이때 n은 마이너스 11인 거지. 근데 보니까는 n이 0보다 뭐 하다고 있어요? 크다고 있으니까 n의 좌표는 얼마? 13 하고 일단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예요. 1라운드. 점과 좌표죠. 정확히 말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끊어서 보라고습니다 문제를. 히터 좀 껐다 끌게요. 네. 이렇게 괜찮죠? 네. 짜서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못하는 거 없어요.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직선 BD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좀 간단하게 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뭘 알면 된다?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을 알면 된다. 됐어요? 그럼 첫 번째 기울기라는 건 이 AC의 기울기랑 지금 얘가 무슨 관계야? BD의 기울기랑 수직 관계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BD의 기울기는 위치가 안 좋대서 AC 기울기랑 무슨 관계? 수직인 기울기. 그럼 AC의 기울기를 알아야겠네. 그럼 AC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X 좌표랑 Y 좌표를 그냥 쓰세요. 이게 X 좌표, 이게 Y 좌표. 1,5잖아. 그냥 편히 쓰시면 돼요. X 좌표, Y 좌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A라는 점 저기 1,5로 써놨어요. 정신 챙기고 오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C는요. n,0이죠. 그래서 빼고 빼면 이게 기울기인 거야. 근데 그 기울기가 그럼 1-n분의 얼마? 5. 근데 얘랑 무슨 관계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M 13 전화도 아, 물론 숫자로 넣어도 되는구나 이제. 네, 13으로 봅시다. n이 13인 거 알았으니까 13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5. 근데 얘랑 무슨 관계여야 돼? 얘랑 수직인 기울기가 되니까 곱해서 수직이 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그렇지. 그때그때 계속 외우시는 겁니다. 됐어요? 까먹지 않으시게 그때그때 계속 써서 외웁니다. 자 그럼 얘랑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일단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역수를 곱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부호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반대 부호로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수 취하시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어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모르겠으면 해. 알겠어? 아니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 이게 마이너스 1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러고 앉아있어? 됐니? 역수 취하시고 부호 바꾸라고 알겠니? 근데 그걸 내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몇 번 해보면 그러네 하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2가 우리가 찾고 싶은 기준.
그 다음 두 번째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아야 되죠. 점, 좌표. 근데 좌표는 간단합니다. 이게 마른 모드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얘 중점, AC의 중점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 직선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지나가는 점은 AC의 중점. 그럼 AC의 중점은 좌표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라고 했지? 요거는 13이니까 더하면 14고요. 나누기 2하면 7이겠네요. 7, Y좌표도 더하니까 얼마요? 5죠? 그리고 넣으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직선 형식 보면 Y에서 뭘 뺀다? Y좌표를 빼시고요. 뭘로 묶어서? 기울기로 묶어서. 기울기 아까 5분의 10이었죠?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무슨 좌표 빼시면 돼? X좌표를 빼신다. 문제를 보니까요. 꼴이 지금 24X는 하고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상한 것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지민 씨가 또 영상을 거의 안 보고 오셨을 거 같기도 하고 보고 왔나요 혹시? 근데 금일 거는 안 보내서 지금 그건 올라가고 있어. 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봤어요? 네. 그러면 수열부까지 봤으면 점과 좌표랑 그 중점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나요? 한숨이 푹 쉬어지죠? 수요일법 안 봤는데. 아, 그래. 기억이 나네. 잠깐만. 야, 지민아, 인지구조 올 거 없이 그래서 써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네. 자,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y에서 y좌표를 뺀다. 됐어? 기울기로 모여서 묶어서 x에서 x좌표를 뺀다. 괜찮습니까? y에서 y좌표 뺀다. 됐어요? y좌표 2분의 5잖아요. 그죠? 기울기로 모여서 묶어서 x에서 x좌표를 뺀다. 중학교 때 습관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꾸셔야 돼요. 중학교식 선생님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하시면 이런 분수식은 너무 지저분해서 계산은 실수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좌표로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만 나오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더하기 빼기 여러분이 능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좌표가 뭐로 나올 수도 있어? 문자로 나올 수도 있죠? 기울기가 문자로 나올 수도 있죠. 됐니?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직선을 구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방법을 중학교식 아직도 하고 있다. 아직도 중학교처럼 하고 있다. y는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대입하고 있다. 바꾸세요. 알겠죠? 빨리 바꾸셔야 돼요.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혼자 고생하세요. 알겠죠? 지금 연습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민이 내가 가르쳐줄 때니까 같이 외워. 알겠지? 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거 정리 좀 할게요. 분수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10을 곱할 겁니다. 10 곱하면 10y 마이너스 여기다 10 곱하면 마이너스 25 여기다 10을 곱하면 24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곱하기 27? 아니다. 그러네. 4, 7, 28 168이야? 고마워요. 168 그러면 다 이쪽으로 넘기시면 24x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43 아유 힘들어. 하나 더하기 빼기 제로. 됐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14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스톱하고 잠깐 직선에 대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마름모라는 걸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니에요. 이거 직선 구하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럼 항상 관점은 어디랑 어디가 있어야 돼?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됐니? 근데 그림이 있을 때는 얘랑 무슨 관계일까를 보시면 되는데 생각해봐. 기울기 관계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뭐? 평행하다 아니면 수직이다. 요거밖에 없다고. 괜찮니? 요 관점에서 차근히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나가는 점 찾으시면 되겠죠. 뭐 지나가는 점은 조금 종류가 많으니까 요건 뭐 카테고리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푸시면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갑니다. 다음 몇 번?
지민 씨는 오늘 집에 가서 그 선생님이 점과좌표라고 해서 보내드리는 거랑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두 개는 좀 보고는 오세요. 알겠죠? 숙제는 그렇게 치더라도 그 두 개를 알아야 원부터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어? 일단은 도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가 괜찮나요? 네, 넘어가서 또 몇 번? 질문 없어요? 어. 1190 3번? 어? 1193 맞아요? 노란색 풍선으로 하라고 써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평행 그러자. 네. 자, 얘가 A, B예요.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됐니? 그러면 얘랑 수직인 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리시면 됐어요? 얘랑 변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드라마틱한 지점이 있겠죠? 그거서 수선의 말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 얘들이 무슨 관계야? 합동 관계지. 그럼 이 길이가 지금 현재 A니까 이 길이도 A겠네? 맞나요? 여기 좌표가 A가 될 거고요. 이 길이가 지금 현재 B죠? 그럼 이 길이도 B겠네요? 마이너스 B죠? 그럼 좌표 몇 컴마 몇? 마이너스 B 컴마 A 됐니? 그러면 얘 기울기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A 컴마 B 0 컴마 0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빼고 빼면 이게 뭐야? X 증가량,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입니다. 특히 지민이 잘 외우셔야 돼요. 애들은 엄청 많이 훈련했는데 너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지? 현재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B, A 빼기 0, 0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B, A 됐어요? 0, 0 빼고 빼면 기울기 맞니?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 거야? 수직 관계인 거야. 그럼 둘 곱해 얼마야? 네가 곱해야죠 질문자가. 네, 약분 안 하실 거예요? B 약분 혹시? 내가 보이게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써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끝났네. 수직은 기울기랑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외워. 내려줄까요?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일단 외우시는 겁니다. 됐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해가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해왔다가 좀 더 맞는 수도 있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 1,2를 지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랑 무슨 관계라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야. 지나가는 점은 조금 이따가 처리하자. 수직이다. 그러면은 a 기울기가 얼마나 나는 거야? 얘랑 곱해. 원래 이렇게 해야 돼. a랑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됐니? 근데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이걸 언제 맨날 계산을 해? 그냥 간단하나 역수를 취해. 역수 취한 게 있어야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어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역수 취하고 빼기 해. 그건 너네들이 수직을 몇 번만 계산해보면 당연히 깨달아지는 포인트입니다. 괜찮아요? 좀 당연한 거야. 근데 안 해봤다는 얘기가 걱정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몇 번 해봤으면 내가 야 수직이지 얘들아 그거 계산해도 되지만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를 구하면 똑같은 애 나오지 않디? 하면 맞다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왔어야 되는 건데 약간 늦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끝났어.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여기를 몇 컴마 몇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1컴마가 지나간다는 거지. 그럼 B컴마 끝. 오케이? 네,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가나요? 그래서 이해 영역보다는 물론 이해가 필요는 하죠. 이해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 단원들의 전반적인 특성이 이해했으면 식은 외워서 바로바로 쓰시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방금 이해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외워 쓰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또 몇 번 할까요? 1100
387. 지민이를 위해서 기울기도 써드릴게요.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느냐? x좌표랑 y좌표를 그냥 위아래 맞춰 쓰셔야 돼요. 하나의 x좌표, y좌표. 되니? 그 다음은 x좌표랑 y좌표 쓰시는 거예요. 되니? 빼고 빼면 x 증가량, y 증가량. 오케이? 납득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 정가 외우세요. 알겠죠? 어차피 사용하면서 이게 뭐 뜻 생각하면서 쓰는 공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뜻 생각하면서 쓰는 공식은 아니니까 외워서 전혀 문제 없고요. 외워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 들었을 때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셔도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알겠니? 여러분들이 구구단 다 외우고 난 다음에 7, 8이 56이 무슨 뜻인지를 최근에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전에 알고는 있었겠지만 뭐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맞니? 그렇잖아. 냉정하게 생각해. 얘도 그런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아까 네, 1187번이라고 했죠. 자,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2가 m과 주축이에요. m값과 관계없이. 물론 m에 관한 항등식인데 요거를 정말 다 이해를 하고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선생님이 요런 형태는 좀 빨리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m을 그냥 묶으세요. m이 있는 애들은. m이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따로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읽으셔야 될 거.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얼마구나? m이고. x의 기준. 중학교로 돌아가세요. 알겠죠? 중학교 때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자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직선은 수직밖에 없었어야지. 수직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정도.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했어요. 요즘에 안 하나? 하는 것 같은데. 그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놓으시면요 y가 2가 나옵니다. m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빨리 읽으시면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항등식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다. 알겠니? 선생님 지금 해드리는 건 뭐야? 항등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으로서의 해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지. 자, 근데 얘가 어디를 항상 지난다는 거야?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예, 비슷하다. A, B, C, D 직사각형. 그 얘를 2등분을 한대. 그럼 얘들아 직사각형 2등분하는 방법은 뭐야?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랑 저도 말씀드렸지만 직사각형을 2등분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지금 선생님 그린 선들이 다 2등분하는 선들이죠. 얘들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그렇지. 이 정사각형의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점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완전 정 가운데를 지나가면 넓이가 몇 등분 되는 거야? 2등분 되는 거야. 괜찮아? 이런 건 가지고 놀면서 터득하는 거야. 여기 직선에 와서 배우는 개념은 아니야. 알겠니? 그냥 우리가 사각형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됐어? 근데 조금 늦게 느껴지면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거야. 놓치신 분들 있으면 여기 봐봐.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결국은 이 가운데 지점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3, 마이너스 3,2가 이 가운데 지점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야지 이 직선이 무조건 얘를 몇 등분할 수 있어요? 2등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좌표가 나와 있어요? A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요. A가 1,3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B는 이쪽에 생겨야 되고요. C는 이쪽에 생겨야 되고요. D는 이쪽에 생겨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니 이건 약속이에요. 왜요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됐어요? 물론 반대로 쓰시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순서를 맞추셔야 돼. A, B, C, D도 돼요. 괜찮니? 근데 어떤 방향으로 쓰든 C의 위치는 어때?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C를 준 이유는 뭐야? A랑 무슨 선이니까? 대각선이니까 준 거예요. 그럼 C라는 점은 내가 A, B라고 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중점이 뭐야?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겠지. 중점 구하시면 되겠네요. 중점은 x좌표끼리 모여서 더해서 나누기 2. x좌표가 a고 하나가 1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y좌표, 또 중점은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됐니? 그게 얼마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2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7 b는 얼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 그래서 몇 콤마 몇? 마이너스 7 콤마 1을 하고 쓰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은 참 허접하게 그지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중학교 이래로 이런 단순 계산한 지가 되게 좀 오래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니까 부탁드리는 거 하나는 뭔가요? 식을 잘 외워주시면 돼요. 식을 잘 외워주시고 가볍게 약속대로 그리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꾸 말씀드리면 얘들아 도형의 이런 내적인 건 고등과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2등분 되는다는 내용은 고등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도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자꾸 고등수학에 엮어 넣으시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건 미안한데 이거 까먹으신 분은 그냥 중학교 때 내가 도형을 덜 하는 거야. 그럼 하면 돼 지금. 알겠니? 수준은 어느 정도니까 중학교 수준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제가 선생님이 그 직선하고선 개념 설명했던 거 있지?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 고등과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심이고 외심이고 이런 것들 다 언제 배운 거다? 중학교 때.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 자꾸 인정하면서 가셔야지 좀 덜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갈게. 또 진도를 나갈게요. 그냥 유형 18번입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방식이 많다는 건 같은 문제를 두고 푸는 방법이 다양한 게 아니라 문제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속 하나 하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가 5의 자취를 구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 읽으셔야 돼요. 1231번은 뭐의 자취를 구하래요? 네,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점에 자취를 구해라고 할 때 이 자취를 구하는 점을 뭐라고 설정하셔야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게 되니 목적성을 잃지 않으면서 왜냐면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를 까먹거든 되니 잊지 않으실 거고요. 그다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관계식을 뭐라고 한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쓰지 마세요. y 프라임이 x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점이 0,1이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 얼마가 있어요?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2,3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 지금 찍은 점 말고도 어때? 저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막 있겠지? 그 점들을 모은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취의 방정식도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야. 됐니? 근데 새로운 식을 짜내야 되다 보니 얘네들을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라고 놓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그냥 x, y라고 쓰면 안 되나요? 네, x, y라고 쓰면 좀 분리할 수 있는 게 문제를 보다 보면 항상 식이 있어요. 그 식도 x랑 y로 써져 있어요. 문제 보셔야지 알까 아닐까? 알지 않을까요? 문제 보셔야죠, 여러분. 왜 문제를 이렇게 안 보지? 얘들아, 문제 보면서 나랑 설명을 들어야 돼. 내 설명만 들으면 당연히 내 설명대로만 하게 되지, 그치? 근데 문제, 자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목적은 문제에서 내용과 내 설명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놓지 마시고 볼 때마다 제가 저걸 보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따라오면서 보세요. 알겠죠? 다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내용 안에 보면 x랑 y가 이미 있죠? 식에 x랑 y 써있잖니 얘들아, 그치? 그럼 그대로 쓰면 어때? 걔랑 얘랑 헷갈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임을 쓰고 표기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 프라임을 떼는 겁니다. 없애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흔치가 않아요. 이 계열은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됐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무조건 얘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가보자 그러면 1231번이고요.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이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체크할게요. 같은 거리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P를 x 프라임, y 프라임 뭐라는 느낌이에요? 괜찮니? 어떤 거리에 있는 점이래? 그럼 같은 거리면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어떻다? 그게 시작이 그냥 하는 거야 그거를. 알겠니 얘들아? 거기에 그걸 하기도 전에 고민을 하는 건 의미는 없어. 알겠니? 그러면서 또 하나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면 점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말을 내린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되니? 그럼 거리 D는 루트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세요. 식은 이렇게 써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거리 분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죠? 이거만 설명하고 잠깐만 물 좀 마실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워? 루트 쓰시고 a라고 외우지 말고 x의 개수로 외우세요. 알겠죠? 문제마다 숫자가 다 달라지고 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로 외우세요. 알겠죠? 루트 씌우고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됐니? 쓰시고 그 다음 절대값 한 다음에 위에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해도 돼? 얘랑 얘랑 생긴 걸 봐. 생긴 게 어때? 똑같잖아. 그치? 맞니? 다른 건 뭐야? x자리에 x좌표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여기 x좌표. 됐니? 여기 y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y 좌표가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쁘게 x좌표 대입한 거 쓰시고 y좌표 대입한 거 쓰시고 그 다음 상수 남은 거 쓰시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어떤가? 계산하기 제일 편하시고 암기도 오래 가실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이건 D1이라고 할 거예요. D1. 얘부터 얘까지 거리 D1 하나 구해주시고요. 요건 하나 선생님 해드릴게요. 루트 어떻게 외우라고요? x의 개수 제곱하라고 그랬지. 지민이가 볼까? 지민이 x의 개수 얼마야? 얘 x의 개수. 제곱하면? 그래 어렵지 않은 계산이라서 시키는 거야. 알겠니? y의 개수는 얼마야?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아니 제곱해서 한 건데. 아니 그냥 선생님 개수 물어봤잖아. 알았어. 단계적으로 할게. 개수는 얼마야? 2. 제곱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절대값 하시고요. 요 식을 여기다 갖다 쓸 건데 x에다가는 무슨 좌표를 대입해? x좌표를 대입하라고 했죠. 프라임이네요 이번에는. y에다가는 y좌표 대입하라고 했죠. 이 y 프라임 되겠고요. 맞니? 남는 상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D2도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D2 바로 쓰고 계산으로 넘어갈게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산 끝까지 하세요. 알겠죠?
닉슨이 스포츠 닉슨 안 돼? 어? 저 어떻게 바꾸고요? 쌤 저거 x 더하기 y 더하기랑 2x 더하기 y 더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여기? 미안해. 아. 다 구하셨어요? 근데 그래 고마워. 근데 니들은 문제를 보면서 당연히 풀어야지, 그치? 내가 조금 잘못 쓰면 얘기도 해줘야 되고. 왜냐면 나 저거는 못 푸니까. 그쵸? 잘못 다들 하셨나요? 아니 답은 안 나와서도 다 구했냐고. D2까지 D2까지 구했어. 답까지 나오신 분 혹시 있나요? 아 왜 절대값 때문에 못하겠어? 사실 왜 이 절대값 얘기가 여기 시점에서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왠지 했었어야 했는데 기분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필기하세요. 중요하니까.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 이건 A랑 B랑 같던가 아니면 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됩니다. 물론 A랑 B랑 자리를 바꾸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됐어? 원래대로라면 양수 A는 B 됐니? 양수 음수면 A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음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인데 이거나 쟤는 어때? 똑같은 거잖아.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음수랑 양수인 경우 마이너스 A는 B가 되겠지? 얘랑 어때?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만 푸시는데요. 절대값 때문에 제곱하셨으면 망했겠죠 아마. 그치? 근데 웃긴 건 제곱을 해서 답은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 됐니? 그럼 선생님 D2 식스가 여기다 그냥 바로 붙일게요. 얘도 아마 루트 5였을 거고요. 절대값 2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루트 날리시고 이제는 프라임을 지우셔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얘네들 안 쓸 거거든. 되니? 이쯤 되면 마지막에서는 지우시면 됩니다. 프라임은. 되니? 그럼 첫 번째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랑 2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같다. 두 번째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같다.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건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x 플러스 y는 0이 됩니다. 약분까지 해주시면 되니? 몇 개? 2개. 그 중에서 원점된 하나라고 했으니까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애는 얘가 아니라 얘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0 하고 나오고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저 엑소 외웠어요. 네? 루트 같잖아. 약분이라는 걸 했습니다. 너희 진짜 너희 얘는 2x는 4인데 왜 2를 없앴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자꾸 예준이 근데 구박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연산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내가 1 더하기 1이 3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3으로 보여요. 그건 선생님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됐어요? 내가 더하기 빼기 틀리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애매한 물어보시는 건 맞아요. 좀 추리를 해야 되죠. 됐니? 야 근데 잠깐만 1232번의 문제를 잠깐 읽어볼까요? 예준아 문제를 읽으라고 누가 핸드폰 메시지를 읽으라고 그러죠? 낭독회를 한번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얘는 완전히 어때 얘기가? 다르죠? 근데 얘들아 이게 사실은 1232번은 1231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1231번을 잠깐 볼게요. 이걸 그림으로 볼게.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어떤 점들을 고른 거예요? 거리가 이렇게 같아지는 점들을 콩콩콩콩 하고 모은 거지. 그럼 그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선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그 찾은 선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야 얘가. 됐니? 아까 내가 식 여기 두 개 써놨잖아. 그 두 직선 중에서 하나라고 얘가. 근데 거리가 같다라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다는 얘기고 맞니? 그 말은 이 각이랑 아니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거리랑 잠깐만요. 각의 이동소 좀 제대로 그릴게요. 좀 모양이 이상해.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아까 말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면 결국 이 거리가 이랑 같다는 얘기고 얘는 공통인 변의 길이고 아니 여기는 거리를 이용하는 직각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두 삼각형이 무슨 관계가 되겠어? 합동이 되겠지. 그럼 합동이 되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각을 몇 등분한 거야? 여러분들 1231번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니?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점을 찾는 거야? 같은 거리의 점을 찾는 게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1232번도 모처럼 풀는데 각의 이등분선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231번처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각을 이등분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도 각을 이등분할 수 있잖아. 아니? 그래서 항상 각의 이등분선은 몇 개씩 나옴? 두 개씩 나옴. 그리고 아까 공식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없애는 과정에서 식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두 개를 다 찾으신 다음에 원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니? 필기 해놓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182쪽이에요. 네, 수요일날 시험 네네네. 어디까지? 수요일날 시험 보는 건 아 이번 주 수요일이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이야. 아무래도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말을 저는 어떻게 해요? 넌 저는 능력고 봐야죠. 드림만 가야지. 나는 영상도 못 봤어. 그냥 집안 없는 나가다. 일단 뭐 어디까지 나와요? 잠깐만. 저 중간고사 볼 때 잤어. 자, 아니 안경까지. 수학 버리고 공부해야 되겠네. 이차 공부해서. 오늘 수학이야. 그러니까 수학 해야 돼. 야, 물론 이게 반인데 오늘도 맞습니다. 내가 교육 먹인 거 같아. 맞으면 말좀 5개 진짜 미칠 것 같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딸기 하면서 살짝. 네,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다행이다. 2차 방정식 부등식 앞에까지야. 부등식 앞에까지. 네, 부등식은 안 나와요. 다행인 거야. 할만할. 막 학교 시험들을 하면 지금 기출을 낼까? 기출돼요? 기출 레벨이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출제하지는 않아요. 누가 주제? 기영 선생님이. 그저 1차부터 4차까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참수 빼고 다 일단 방식의 연산은 좀 많이. 근데 여기 실력 고치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안 나올 수 그치. 있어. 근데 참고는 하면 좋지. 학교 시험들 나오는 거 그리고 나 오늘 들어 공부를 만약에 하실 분들은 시간이 오늘 내일 그다음 수요일 전까지야, 그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틀린 문제들을 다시 좀 풀어보시는 게 보통은 제일 좋아. 알겠니? 오케이. 그다음에 말씀드려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틀린 문제들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민이는 풀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푸시고 근데 냉정한 얘기와 그다음에 너에게 좀 다양한 얘기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괜찮니? 첫 번째는 아픈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너 수학상 처음 해? 처음 아닌데 몇 번째야? 거의 한 3, 4. 그치. 근데 준비 때 할 때는요 거의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냐고.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알았어. 두 그때도 번째. 다 야근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 앞에 한 대 때렸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가 결석 전까지 진도를 기준으로 일단은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을게. 알겠지? 너무 점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나 네가 아는 건 다 풀어. 알겠어? 네. 그리고 수업 강의 들은 것까지는 네 결석 입자가 내가 언젠지 아니까. 됐니? 거기까지 해서는 너는 변명의 여지는 변명하려는 게 알겠어? 책 있잖아. 알아. 그 다음 거는 내가 이제 너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제일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뭐 얘 그때부터 안 왔어요? 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직방 있잖아. 나 이주 안 했어. 아니 그 직방 있잖아요. 저 책 안 쳐도 돼. 책 안 쳐도 돼. 직방 그 되겠어? 영상 못 봐서 책이 다 밀렸어.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너는 영상 없어요. 너는 인정이구나. 원부터 채워. 그리고 너 그거랑 관련된 건 내가 엄마랑 상의할게. 알겠지? 원부터 채울게요. 어. GTM 때는. 최근 거부터 채워. 최근 거. 알겠지? 원부터 채워. 그 다음에 시험 준비는 그래도 좀 해. 알겠니? 너 결석인 거랑 그 앞에 내용이 없는 거랑은 별개야. 알겠어? 그 영상 어. 볼게요. 아니 영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는 저 앞에 너 배운 데까지는 하고 내가 너 언제까지 이거만이라도 가면 좋겠다. 너 언제까지 수업 영어만 했어. 아는 거 알아요. 드림만 안 수업 몇 번까지 몇 어디까지 들었어? 무릇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책을 봐라. 어디까지? 아니요, 저 오늘 맞아. 집에서 많이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2차 보는 거. 숙제 두 자리. 2차 부른 시간 된다고? 숙제가 두 자리. 그럼 시험에는 일단은 우리는 그거 없겠네. 그 영상을 봤어요.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석한 분량은 언제 아니까 그건 선 가만히 판단할게. 알겠지? 스카이 가기 싫어. 아나 쌤. 잠깐만요. 스카이 가기 싫어는 뭐야? 스카이 싫어. 드림을 가기 싫어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멤버이 제일 드림만 있잖아요. 쌤 드림만 하시잖아요. 네가 보는 어. 그 드림만 하루 숙제 얼마큼 나와요? 걔네는 그렇게 많이 나잖아. 아직. 꽤 몇점 나와요? 근데 걔는 맨날 그게 수상만 하잖아. 맨날 수정만 해요? 아유. 나 혹시 저번에 3근생이 수학 설명하신 거 같죠? 몇점 정도 나와요? 한 3-4점? 좀 너무 그냥 야, 뭐 근데 서원에서 보는 게 이제 미안한데 그 드리는 반 애들은 이제 학습량을 늘려가는 단계고 맞죠? 그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70점을 넘기면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 저 그럴 거면 그렇게 근데 반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스트레스. 성적 기준이요. 성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 과제가 안 되시는 분은 성적이 안 나와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 쌤 근데 걔네들 진도 다 나갔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걔네들은 좀 찬찬히 다 풀어주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진도를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천천히 저희 천천히 한 번씩. 근데 난 너네 주 3일이잖아. 진도 다 안 끄는 거 괜찮아? 안 되려고. 그게 우리 남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책도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럴 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학기 중에는 이 윈터스쿨은 내가 보강을 할 시간이 없는데 학기 중에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할 수 있게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정찬이 이용하는 것처럼 카톡 보내도 되게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겠니? 그리고 특히나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스터디 카페 신청을 하시면 내신 대비 때 선생님도 가서 도와드리고 이럽니다. 됐어요? 그거는 당연히 스터디 카페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는 의지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좀 더 도와드리는 거야. 아니 쌤 이승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 미안해. 근데 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스터디 카페에서 질문을 받아주는 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3월까지 스터디 것도 있어요. 자기주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주도도 해야지 얘들아. 학습은 기본이 자기 주도야. 내가 보는 시간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그거는 잘 감안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와서 도와줄 거니까. 국어쌤 보고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냥 숙제를 줄이고 싶어서 반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절대 아니에요. 그래? 고등학교 과정은 양싸움이야 양싸움. 많이 풀어본 애들이 잘 풀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비내신 대비 기간 있죠?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시점에 미리 수업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가면 못 찾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잔소리. 내신 대비가 보통 6주에서 5주 전쯤 시작을 해요. 이번 내신 대비부터는 좀 길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 4주였는데 좀 줄인 거야. 늘린 거야. 근데 수학은 별 의미는 없어요. 수학은 왜냐면 진도를 나가고 나면 항상 3주, 4주밖에 안 남아.
왜냐면 우리는 진도를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다가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오면서 체제가 바뀌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자체가 유효한 거는 국어랑 영어인데 선생님이 내신 대비 기간 얘기를 왜 하냐면 학원에서 내신 대비 기간이 스타트가 되면 시험을 잘 볼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학교 때처럼 대충 한 2주 전부터 비벼대서 어떻게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힘들어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가장 묵직한 과목인 이제 수학이랑 영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 됐어? 그러니까 2주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2주 전에 암기 과목들을 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수학이랑 영어 점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2주 동안이 되게 중요하거든, 수학이랑 영어는.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 시작을 하면 암기 과목들에 대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니? 미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내신 대비하면 정말 큰 거다. 내가 해봐서 알아. 나도 계속 망해봐서 알아. 알겠니? 중학교 때처럼 준비하시면 안 되고 학원에서 내신 대비 시작합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암기 과목들은 필기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필기를 쫙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풀도 중요한데 나는 필기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암기할 내용들. 그래서 문제 풀어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 학원에서 저를 한 왼쪽에 잡는데 어떻게 다른 과목 공부하나요, 선생님? 뭐 그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시간 없이는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는 안 나오실 거예요. 시험을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간히 주말 GTM 시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너냐? 너 한 번 보고 한 번 안 봤지? 두 번 봤어, 한 번? 저 두 번 봤어요. 두 번 다 봤어? 어떤 느낌이야? 그냥 어려워요. 생각보다 빡세지? 심플하게 말해 생각보다 빡세지? 뭔가 오묘하게 여기 있는 문제인 듯 한데 아닌 것 같지? 창피하지 않은 점수 좀 알려줄래? 선생님이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반에서 중간보다 살짝 위쪽이거든, 네가? 저번 주에 왔을 때, 저번 주에 왔을 때 한 대충 얘기해, 대충 몇 점? 70 몇 점 나왔던 거 같고. 얘가 70점이면 제가 어제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망했다. 61.9점이었어요. 잘했네. 그냥 이런 거야. 스카이 되는 거예요. 스카이 중에는 100점이 있죠. 오. 근데 스카이 중에도 70점대는 있어요. 스카이 잘하는 애들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준비가 이건 그냥 다음 3월부터 나랑 빡센 걸 하기 위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팅하는 중이야, 세팅. 지금 외워놔야 되고 알겠니? 3월에서부터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겠다? 나 지금 나 못 외웠는데? 나 그냥 어차피 예를 들면 부등식 어려운데? 뭐 일부 단원을 좀 빼는 건 괜찮겠지만 됐어요? 기본적으로 식은 다 외웠어야 돼. 부등식을 풀 줄은 아는 상태여야지 최소한. 내가 말하는 포기는 부등식 풀 줄 알아야지. 2차 부등식 식 나오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정도? 내가 막 엄청 어려운 걸 강요하거나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알겠니? 근데 그런 걸 해야 이제 예를 들면 민규가 틀린 30점대에서 40점, 나랑 한 30점, 40점 있지. 그걸 채우는 시간이 3월부터 시작이 돼야 몇 등급이 나올 거야? 몇 등급이 나올 점수가. 오케이? 민규 점수대로라고 하면은 운이 좋으면 3등급, 운이 나쁘면 4등급. 와. 겁나 잘하네. 야. 만족하면 안 돼, 민규야. 너 표정이 약간 생각나고. 그래? 그래? 이런 표정인데 지금. 안 돼! 알겠어? 선생님이 1등급은 사실은 약간 하늘이 내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1등급은 그날의 온도와 그날의 습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암 찍은 게 잘 맞았냐 안 맞았냐에 따라서 1등급은 나오고도 하고 안 나오는 것도 같아. 그러니까 항상 5, 1등급은 생각보다는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잘하는 애 빼면은 보통 힘들고, 근데 일반인 기준으로는 2에서 1 왔다 갔다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2에서 3 왔다 갔다를 기본적으로 목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2가 목표지. 2가. 오케이? 물론 1 받으면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을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됐니? 4는 4는 추워. 그러면 4등급이 대학교를 어디 갈 것 같아? 4는 그냥 경기도 모르고 어디 가는 것 같아? 대충 그런 거 좀 감 좀 잡아라 얘들. 아직 우리 계약하려면 한 2주 남았잖아, 그렇지? 2주 반? 얘들아 등급별로 학교 어디 가는지는 좀 봐. 그래도 대충 4등급이면 근데 경기대 안 해도
경기도 안에 못 가잖아. 같이. 경기도 안에 빡세. 경기도 어디 갈 것 같은 같은데? 것도 아니, 경기도 막 1, 2, 9 더 있다고. 이상? 경기가 이상? 1, 2, 9. 경기는 3등 아니 그러니까 이상 2면은 그냥 서울로 가세요. 왜 굳이 경기도 있으시려고? 아 경기도에 있는 경희대는 갈 수 있어. 경희대 같은 데를 좀 목표로 해야지. 경희대 나오면. 경기도 알겠어? 저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 같은 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위대요. 그렇지. 위대. 아니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가. 그 얘들아 2등급이 나쁘진 않은데 4등급은 아니야. 3등급은 경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4등급은 다 지방으로 가야죠. 운 좋으면 경기권도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구차하게 간 과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치? 재수해야지. 무슨 말인지가? 아니 근데 잠깐만 아직 1학년 입학도 안 한 애가 무슨 재수 얘기를 하는 거야? 재수 목표. 신선한데 이거는? 야 재수생만큼 불쌍한 일이 없다. 사내 모음에. 아 너무 힘들다. 야 재수생만큼 힘든 애들이 없는 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 예를 들면 참고로 인서울을 하시면 재수생은 현수생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하시면은 진짜 한 절반 이상이 재수생 선수입니다. 인서울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서울이 가능하면 재수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전혀 오히려 제때 들어온 애보다 가끔 재수생이 많은 데도 있다고 하는 데도 있어. 그런 과도 있어. 특수성에 따라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학교 가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서울만 하신다면 재수해서 경기권 간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부터는. 당국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재수해서 여기 가니 이런 느낌 든다고 보기도. 알겠어? 단국대가 정말 마지막선인 것 같아. 재수의 마지노선. 근데 재수생이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면 모든 게 다 해제돼요. 맞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러니까 현재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그럼 공인 해제돼서 놀겠지? 그럴 때 뭔가 그치. 와 너무 싫다. 그리고 내가 하나 담아놔본데 20살 이후가 돼서 노는 것과 지금 노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야. 다 같이 죄송합니다. 너네는 지금 최고의 일탈이 잘해야 PC방 밤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법적으로 뭐 할 수도 없지만 그지? 그냥 친구들이랑 밤새 디콘 크크크 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낙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지민이는 왜 내 눈을 쓱 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20살이 넘어가면 그게 놀 수 있는 종류와 방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수생들한테 좀 안 좋은 바로. 그리고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한다는 얘기죠. 아. 야, 이제 봐봐 생각해봐. 내 친구들 거기서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술을 마신다 치자 이거지. 모여서 야 짠하고 있는 이런 거 막 인스타 올려. 그거 봐. 공부가 돼. 슬퍼. 예를 들면 그 술잔 짚고 있는 애 중에는 저기 경기권 어딘가 대학교 가는 애 있겠지? 그건 그냥 나도 그냥 저기 안 할 거야. 공부가 되겠냐? 친구랑 가려면 끊으면 되겠냐고. 아니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재수를 한다고 연을 끊어.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독하게 연을 끊는 게 맞아. 연을 끊는다고 예를 들어서 너네 대학교에 붙었어.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 그럼 걔가 안 받아줄까? 그럼 걔는 손절하면 돼. 걔는 이미 손절해도 친구야, 알겠니? 근데 니들이 재수를 하고 성공을 했어. 그다음 전화했더니 오 고생했다 위준아 막 이러면서 우리 애들 내가 부르니까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나 뭐야 이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 거야. 이런 친구 알겠어?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아닌데 뭐 한 달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못 봤다고 그건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이런 애랑 사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니지. 되게 좋은 손절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지만 여러분 아직 1학년이거든요. 1학년 남들. 어이 중3들 아직 너네 중3이야 알겠어? 입학 안 했잖아. 중졸들. 얘들아 너네 아직 중졸들이단다 알겠니? 근데 무슨 중졸이 재수 얘기를 하니 하지마 힘들어 알겠어? 벌써부터 힘들어졌어. 야 재수는 진짜 힘들어 하지마 알겠어? 맞아. 재수는 정말 독한 애들이 하는 거야. 예. 그 뷰티플러들 정경님 판수생 맨날 먹고 놀고 잡아가는데 어차피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야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그런 일이야. 할수생. 걔네들은 그냥 거기 그냥 그거야 공부를 한다고 나불거리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선생님 그 고려대 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면 성공. 난 들어가면 오수도 괜찮다고 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근데 맞아요. 근데 요즘은 그 예전만큼 고려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입학 취업의 메리트가 크진 않지. 무슨 과냐가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얘들아 공무원 물론 요즘 경쟁률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아니? 공정한지. 아니 아가리 수험생이 많아서 그래. 그냥 입만 열면 공무원 준비를 한대요. 근데 학원도 다녀 걔네들은 돈도 엄마 아빠 등골 빼먹어서 학원도 다니고 그 근처 고시원도 잡아서 하고 해. 근데 걔네들 맨날 학원 가서 수업 쳐 졸면서 놀다가 수업 끝나면 당구 치러 가거나 PC방 가서 밤새 놀다가 그 다음 또 전날 졸고 이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절반이야. 그게 그게 진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많지만 고3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잘 해보면 된다고 알겠어? 이따가 우리 원 바로 진행하자. 밤새 나가야 돼. 9시 학원 안 다니고 100